지금부터 이지샵 자동정보 이용해서 소득 합산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합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6가지의 종합합산 대상 소득을 합산시켜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과할 때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합산을 해야 되고, 사적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소득 금액 1,200만 원 초과할 때 종합합산 무조건 합산을 해야 됩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한다면 무조건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합산 대상이 아니고요. 일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종합합산해야 되는 소득이 있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시면은 사업소득 외에 합산 대상 소득 유무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X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지샵 자동 장부 통해서 신고를 하실 때에는 종합소득세 메뉴 진행하시다가 보면은 종합 합산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산해야 되는 소득 있으면은 이 메뉴에서 다 합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는 일단 복식장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식장부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은 모두 한번 표시가 돼서 지나가야 되는 메뉴이고요. 간편 장부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 유형 단계에서 두 번째 있는 질문, 다른 소득이 있냐는 질문에 예 라고 표시를 한 경우에만 소득합산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일단 사업장별 소득합산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별 소득합산에는 제일 왼쪽에 지금 이 아이디에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오른쪽 하단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사업소득 합산할 게 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반영을 해서 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한 개만 반영된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여부 이제 선택하는 화면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근로기타 연금 소득 합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타 연금 합산할 게 있으면 기재를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음 넘어가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 없으면은 그냥 다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이것도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만 기재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바로 다음 넘어가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합산 메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입력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근로 기타 연금 소득합산 할 게 있으신 분들 입력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안내문에서 근로연금 기타에 동그라미 되어 있으신 분들인데요. 근로연금 기타 소득 합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 명세서, 원천 징수, 영수증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셔서 개인 인증서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마이 홈택스라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을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1년도에 대해서 이제 제출되었던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근무처에서 얼마의 과세대상 급여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처별로 과세대상 소득을 이지샵 소득합산 메뉴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지급자라고 되어 있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칸에는 지급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그 근무처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총 수익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칸에는 지급 명세서에서 확인이 되는 요 개 16번에 있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는 제외한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 경비, 근로소득 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두 번째 페이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으니까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원천징수세, 기납부세, 소득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급명세서 요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결정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옆에 농어촌특별세 칸은 지방소득세는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급명세서에서 농어촌특별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나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있는 경우 연금소득도 홈택스에서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징수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 즉 연금소득을 지급한 업체명을 또 똑같이 이지샵 화면에다가 소득의 지급자 쪽에다가 기재를 해주시고요. 총 수익금액, 연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급명세서에서 총 연금액이라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명세서에서 연금소득공제 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적어줍니다.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에 해당하는 거는 지급명세서에서 결정세액에 해당하는 소득세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는 입력은 하지 않고요. 농어촌특별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면은 또 이것도 적어줍니다. 연금소득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연금소득이 2개 이상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필요경비란에 입력하는 연금소득 공제는 재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연금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은 연금소득 공제가 이제 퍼센트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정해져 있는데 요 연금소득 공제액은 연금소득 지급처별로 각각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총 연금액, 즉 여러 군데에서 연금을 받았으면 그 연금을 다 합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이렇게 2개 업체에서 연금소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2개 업체에서 받은 연금
총 연금액을 더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공제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A, B 쪽에 안분을 해서 또 나누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액 그 계산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꿀팁에 들어가시면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좀 재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용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징수 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 업체명을 이지샵의 소득의 지급자 부분에 기재를 하시고요. 또 지급 총액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은 총수익금액 쪽에다가 입력을 하고 또 필요경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란에 입력을 합니다. 또 소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소득세 칸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근로소득, 근로연금 기타 소득 합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여러 개일 때는 일단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사업장이 여러 개이다. 그리고 다 장부 기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 아이디에서 다 세무조정 단계까지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주사업장에서 소득 합산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각 아이디에서 소득 합산 전 단계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는 총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장부 기장한 경우 당연히 이거는 그 아이디에서 세무조정까지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두 번째는 이 다른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 기장은 하지 않았지만 기준 경비율로 소득 합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기준 경비율은 장부 기장은 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그 소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아이디가 하나 별도로 필요하고요. 이 아이디는 그냥 결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무료 회원인 상태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결제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이디만 하나 있으면 되고 이 아이디에서는 장부도 기장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장부 기장 안 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유형을 기준 경비율로 선택을 해서 세무조정 단계까지 진행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사업장에서 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장부 기장한 경우인데 이제 장부 기장을 했다라고 하면 본 아이디 말고 그 두 번째 사업소득에 대한 아이디로 일단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보 등록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장부도 써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메뉴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두 번째 아이디에서 세무조정까지 다 잘 진행을 하셨으면은 주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소득합산 메뉴 들어왔을 때 사업장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조정 단계까지 입력을 다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번호를
이제 사업장 선택에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디에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금액들이 이 아이디로 불러와졌습니다. 여기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사업장, 두 번째 사업장 이렇게 소득 합산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단순 경비율로 합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서 이제 합산을 해야 되는데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요.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소득은 경비율 적용해서 추계신고해야 되는데 추계신고하는 유형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안 썼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단순 경비율이라면 뭐 단순 경비율로 신고해도 되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해도 상관없는데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로는 신고를 못합니다. 네, 그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아이디를 안 만드셔도 됩니다. 안 만드셔도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소득합산 메뉴에다가 직접 그 별도로 합산하고자 하는 소득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사업장 선택에서는 신규로 선택을 해주고요. 소득 구분 코드는 부동산 임대업인지 주택 임대업인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소득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또 주소도 적어주고요. 상호는 그 사업장 상호가 있으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프리랜서 소득이어서 별도로 상호가 없으면 성함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정보 대상자 신고 안내문 보고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간편정보 대상자일 거예요. 네, 신고 유형 코드는 추계 단순 경비율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가율 일반율이 있는데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 자가율로 선택을 하는 거고 인차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일반율로 선택을 합니다. 주업종 코드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총수익 금액도 안내받은 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필요 경비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 필요 경비는 요 총수익 금액에다가 법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부도 선택을 해줍니다. 공동사업자를 예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다 라고 나와서 사업장명 클릭을 하시면은 팝업 창에서 공동사업자 명세서 작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 경비율로 다른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하려면은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디로 가입이 된 게 없으시면은 회원 가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새로 가입한 아이디에서는 정보 등록 메뉴 들어가서 회원정보, 사업장 정보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장 정보 같은 경우는 좀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사업장이 있는 그런 소득이라면은 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사업장이 없고 프리랜서 소득이다 라고 하면은 주소는
본인 자택 주소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업태 종목 이런 거는 그냥 프리랜서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구사로 시작하는 업종 코드로 나와 있을 거니까 기재를 해주시고요. 프리랜서라면 구사로 시작을 할 거고, 사업장이 있는 거라면은 이제 업종 코드가 좀 다른 걸로 되어 있겠죠. 개업일은 그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로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 유형, 과세 면세 사업자 여부는 프리랜서라면 일반으로 면세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정보 들어가서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새로 가입한 아이디에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고 유형을 기준 경비율로 선택을 해서 세무조정, 수익경비라고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소득합산 전 단계까지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 기준경비율로 이제 소득합산 전 단계까지 입력하는 거는 그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요렇게 별도로 만든 아이디에서 소득합산 전 단계까지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은 본 아이디로 다시 주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디에 이제 기재한 내용을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오는 방법은 사업장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선택 박스에서 그 다른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사업자 번호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아이디에서 입력을 했었던 내용, 이렇게 추계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서 합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다른 소득 합산하는 방법, 단순경비율이랑 기준경비율로 합산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가산세 대상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제일 밑에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계신고 시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의 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무신고 가산세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 네,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득합산 단계에서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예, 아니오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요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를 하셔도 되고 분리과세를 해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4%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리과세로 하는 것보다 나는 종합과세로 이제 장부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종합과세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요 질문에는 아니오로 선택을 하고 주택 임대소득은 요 위에 사업장별 소득합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합과세 해도 되고 분리과세로 해도 되는 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2천만 원이 넘는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요 사업장별 소득합산 쪽에 넣어서 종합과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임대 분리과세 화면이 나왔는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선택을 해줍니다. 분리과세 대상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또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연간 임대료 증가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내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로 선택을 하고 아니라면 아니오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바로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임대 물건별로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은 요 팝업창을 띄우기 전에 화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예로 선택을 해야지만 날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임대를 한 기간 2021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연간 월세 수입은 1년 동안 받았던 발생한 연간 월세 수입을 기재를 합니다.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 칸을 클릭을 하면은 새로 창이 뜨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증금 받으신 금액을 적어주시고요. 공제액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공제액은 모든 주택 포함하여 3억 원까지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까지 입력을 하면은 총 수익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등록 임대주택은 총 수익금액의 60%만큼,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만큼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도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얼마가 기재가 되는지는 설명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라고 하면은 이 공제금액은 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임대 물건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임대 물건이 여러 개라면 쭉쭉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요 아래쪽에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에 똑같은 내용 반영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적용 여부도
이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클릭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요 감면을 받는다고 유리한 게 아니고 감면을 받아도 나중에 뭐 양도소득세 신고하거나 그럴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감면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득합산 단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손공제 단계부터 진행하는 거는 8번 영상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